자, 그 다음에 또한 일반 백성이 전란으로 겪는 순환을 소설 속 왕가를 통해, 왕가가 뭐예요? 왕의 가족이죠. 그죠? 자, 그래서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하였답니다. 쉽게 말하면 뭐다? 백성들이 전쟁 때문에 겪는 순환을 백성 대신에 왕의 가족들을 통해서 보여줄 거란 말이야. 그랬으니까 공감을 좀 더 극대화시켰다는 얘기겠죠. 자, 갑니다. 여러분 혹시 132페이지 육축열전 있으면 거기 작품 개간 정도만 훑고 내려갈게요. 자, 국문소설입니다. 이런 별거 하나 있어도 좀 봐두세요. 그리고 영웅소설에다가 군담, 이건 항상 보는 얘기죠, 우리. 그리고 전기적이란 말, 역시나 전기적 요소 나오는 건 체킹해야 됩니다. 비연체적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우연적이라는 거는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사건들이 어떤 논리적인 인과를 가지고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나타나기보다는 좀 인과성이 떨어지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래 됐더라라는 이야기가 많다. 이게 우연이었습니다. 늘 쓰는 시점이죠. 전지적. 그리고 배경은 중국 명나라 시대. 그리고 공간도 그런 명나라와 중국 전체 대륙을 공부합니다. 주제는 유충렬의 고난과 그 영웅적인 어떤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영웅의 소설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 요소들이 밑에 서사구조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1등급 노트 너무 많이 봤다. 여러분들 그냥 참고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문 시작할게요. 동방이 차차 밝아오매, 자, 마침 영릉골 관비 한 사람이 인물이죠. 지명이고, 그죠? 관비가 뭐야? 관에 딸려있는, 관아에 딸려있는 노비라는 말이죠. 그 관비 한 사람이 외촌에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청숫가에 다다랐는데, 공간을 체크하는 거. 자, 그런데 어떤 여자가 물가에서 통곡을 하고 있었답니다. 자, 청숫가에서 그럼 만난 사람입니다. 그치? 어떤 여자. 좀 더 구체화되면 그때 다시 이름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통곡하며 물에 빠져 죽고자 하는데 급히 쫓아와 강낭자를 붙들어. 좀 전에는 어떤 여자를 해놓고 붙들었어? 강낭자였다. 그치? 봐야죠. 자, 강낭자를 붙들어 물가에 앉히고 왜 죽냐? 이유를 물었다. 그 후에 제 집으로 자기 집으로 가자 하나 낭자는 한사코 죽으려 하거늘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죠. 관비 여러 가지로 타일러 결국 데리고 왔네. 해서 자기의 수양딸로 정한 후에 관비가 됐다. 그지? 그래서 자색과 태도를 살펴보니 자, 이 아이의 어떤 자태, 모습, 외모 이런 거 딱 봤더니 어때? 천상의 선녀 같더라 이 말이야. 유조편이다 그죠? 선녀 같았어. 선녀라고 하면 안 되겠죠? 선녀. 자, 이 마을 동네들마다 수청을 들이면 천금의 재산이 부럽지 않으며 만냥 가진 태수를 원하겠느냐 만 가지로 달래어 다른 데로 못 가게 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무슨 말이야? 이 얘기가 너무나 예쁘니까 얘를 데리고 와서 좀 권력자에게 보이고 그지 돈 좀 벌어내려면 엄청나게 벌어낼 수 있을 정도의 뭐였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수청되라는 말은 춘향전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 다른 데로 그래서 일단 못 가게 말 안 했어. 하고 그 뒤에 봤더니 각설이라고 나왔어. 이거 우리 고전소설 자주 봤다 그지? 이거 뭐지? 장면 전환용의 너무 자주 쓰이는 고전소설의 어떤 기법이죠. 그래놓고 장면을 바꾸겠다는 얘기는 결국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얘기를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버린다. 이게 뭐야 이거? 단절 기법 아까 봤잖아요. 그거를 생각해야죠. 각설 말고도 잘 나오는 말 더 있잖아. 치읓. 차설하고도 나오죠. 같은 말. 자, 이제 각설하고 다른 장면 봅니다. 누구 나옵니까? 우리의 주인공 유충렬 나오네요. 그죠? 자, 이때 유충렬이 강승상의 집을 떠나서 그랬습니다. 또 강승상은 누군가?
자, 이야기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차피 이거 출제 요소니까 시험 범위니까 좀 알고 갑시다. 여기서 줄거리가 따로 없죠. 이 책에. 이 책에 줄거리가 따로 없네요. 유충렬의 아빠가 유심이라는 아빠가 있어요. 그 유심 아닙니다. 자, 유심이라는 아빠가 있는데 이분은 충신이에요. 대대로 명문 거족의 고귀한 혈통의 집안이에요. 여러분 항상 이런 주인공이 태어나려면 그냥 집안에서 안 태어나죠? 고귀한 혈통에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서사구조 있죠? 네. 신화 같았으면 뭐 약간 비범한 탄생까지 보였겠죠. 근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고귀한 집안의 어떤 명문 가문의 출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유심이 모함을 당해가지고 유배를 가게 돼요. 누가 모함을 일으켰어요? 정한담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하나 더 해서 최일귀라고 해서 이 두 명이 악당이에요. 나쁜 놈인데 이놈이 유심을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 유심을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유충렬도 같이 가게 됐죠. 나중에는 자기가 시켜보낸 딸려보낸 사람들에게 결국 물에 빠뜨려 죽이라고 막 그렇게 시킵니다. 어쨌든 살아납니다. 춘열. 그런데 이 유충렬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바로 이 강승상인데요. 유심과 강승상은 베프예요. 절친이에요. 이 자기 아버지 유심도 승상의 지위였고요. 이분도 승상의 지위였어요. 아주 친했던 사람인데 이 자기의 중마고우가 억울하게 유배를 가고 그의 가문이 풍비박산나니까 당연히 도와주죠. 조력자예요. 조력자. 근데 이 나쁜 놈이 얘도 가만히 두지 않겠죠. 이 집안도 풍비박산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서 봤던 여자 성이 뭐죠? 강. 성이 강. 뭔가 연관이 있겠죠. 바로 이분의 딸이 강남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 자, 이런 배경을 조금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강승상도 역시나 나중에 또 유배를 보내버리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충렬이 이 자기 집안이 막 이렇게 막 날아가 버렸으니까 요 강승상의 지금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유충렬이 이렇게 강승상의 집을 떠나서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정처 없이 가며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 속절도 없고 할 일도 없더라. 할 일 없다라는 얘기는 할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어쩔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저 산속에 들어가 삭발이나 하고 중이나 되어서 훗날에 돌을 닦으리라 하고 청산을 바라보고 종일토록 가더니 어떤 곳에 도착했더라. 앞에는 큰 산이 있으되 문제 나왔죠. 큰 산이 있었고 1000개의 봉우리와 10,000개의 골짜기가 하늘 높이 솟아있고 오색구름이 구리봉에 떠있고 갖가지 꽃과 풀들이 만발하여 있더라. 이거 여러분 이 공간에 대한 땡땡입니다. 그렇죠. 묘사입니다. 묘사는 늘 출제 요소. 나중에 문제 풀려고 서수장 특징 문제 딱 잡아갔다가 이 공간에 대한 묘사 찾고 이러면 안 된다. 그죠? 나올 때 바로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장차 신령한 산이라 하고 뭐가 기억에 나왔던 큰 산. 뭐다? 신령한 산이라고 얘기하네요. 그죠? 보통 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찾아 들어가니 경치가 뛰어나고 풍경이 너무도 산뜻하더라. 산행 6, 7리에 들리는 물소리가 잔잔하고 보이는 청산은 울창한데 푸른 숲이 더위를 잡을 정도로 그러니까 들어갔더니 너무 시원한 거야. 석양에 올라가니 수양버들의 천만 가지들은 봄바람을 못 이겨 동네 오기에 흐늘거려 늘어지고 있고 푸른 대나무와 소나무는 우거진 가지에 백조 봄의 정을 다투더라. 백조가 뭔데요 여러분들? 스완 아니고요. 온갖 새들이겠죠. 네. 일백백자에 새조자 썼겠죠. 자, 그래서 막 봄의 이 정을 서로가 그지 다툴 정도로 너무나 지금 봄의 풍경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산 공간에서.
자, 층층이 이루어진 꽃핀 골짜기 위에는 앵무새와 공작새가 넘나들며 노는데 푸른 하늘에 걸린 폭포가 층암절벽 치는 소리며 한산사에 이건 절이겠죠. 쇠 북소리며 객선 배겠죠. 배 이르는 듯 그리고 하늘에 솟은 암석과 푸른 소나무 속에 있는 그 거동이 산수 그림 팔간 병풍을 두른 듯 했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병풍이 있으면 병풍 뭔지 알죠? 이 병풍이 8 그런 조각으로 나눠진 곳에 다 아름다운 그림을 막 그려놨을 거야. 마치 그걸 보고 있는 듯하다 이 말이야. 너무나 실제 풍경이 아름다워서. 그래서 산중에 있는 경치가 어찌 다 기록하겠는가. 이 자기가 산속에 들어와서 이 본 경치 어떻게 다 일일이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없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럼 서리법이네. 서리법이면 뭐죠? 서리법이면 뭐지? 편집자죠. 논평 나오는 대목이잖아요.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잖아. 자인하면서 많이 봤는데. 그 문장 전체가 서술자 개입이에요? 아니면 그 부분? 요 부분. 묘사 끝나는 요 부분. 두른 듯하니 하고 뒤에 산중에 있는 경치 어찌다 기록하겠는가 못하지롱 너무 아름다워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서술자가 작품 속에 살짝 개입해서 이 풍경에 대한 감흥을 평가 내려주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야. 평가해주는 거예요. 편집자죠. 논평이 평가죠. 자, 이렇게 봄바람이 언듯하며 경새 소리가 들리거늘 차츰차츰 더 들어가 보니 오색 구름 속에 단청하고 휘황한 높고 거대한 누각이 즐비하여 쫙 늘어서 있는 거야. 즐비. 일주문을 바라보니 황금 글자로 서해 광덕산 백룡사라 뚜렷이 붙어 있답니다. 일주문이 뭐냐면 산 같은 데 이렇게 가다 보면 본 절이 딱 나타나기 전에 이제 절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라는 걸 보여주는 문이 하나 딱 나옵니다. 기둥이 하나 되어 있는 그 문이라고 해서 또 일주문이라고 하는데 그 문을 통과하면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이 지금 나왔죠. 절 이름은 백룡사네요. 이제 서해 광덕산이라는 산이었네요. 공간이니까 잘 봐두시고요. 자, 문으로 이제 들어가 봤더니 큰 스님이 드디어 살아났네요. 여기 큰 스님이 나왔어요. 한 사람 나오거늘 그 중에 행동을 보니 소소한 두 눈썹을 두 눈을 덮어 있고 백변같이 뚜렷한 귀는 두 어깨에 늘어졌으니 좀 과장 아이가? 맑고 빼어난 그 골격과 은은한 정신은 평범한 중이 아니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큰 스님의 외양을 묘사했잖아요. 딱 생김새 자체가 그저 평범한 보통의 스님이 아니더라. 노인이겠죠. 108개 염주, 육환장은 지팡이 같은 거를 짚고 흑포 장삼에 보통 스님들이 입는 그 겉옷 있잖아. 그 떨어진 송락은 삿갓 같은 거 그거 쓰고 나오며 이 유생을 보고 말하길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연습 많이 했다. 유는 뭐 성이고 생은 뭐 선비 사람 그러면 유충렬이잖아. 이제 자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또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를 봐야 또 호칭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체크할 수 있고 또 여기는 안 보였지만 어떤 과거의 일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 또 소개할 수도 있죠. 봅시다. 소승이 자 역시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소자 붙였죠. 승은 승려 제가 나이가 많기로 유상공의 오시는 자 유상공 누군데 두 사람밖에 없잖아. 내가 유상공의 오시 이제 유상공 오시는 행차에 동구 밖에 나가 맞지 못하였으니 소승의 예 없음을 용서하십시오 그랬다. 그러니까 네가 온다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몰라.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내가 왜 못 나갔어? 나이가 늙었어. 나이가 많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예를 못 갖춘 것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사람 어떻게 알았지 이거 오는 거? 아까 전혀 그 얘기가 없었는데 그지? 보통 스님이 아니란 말이야. 앉아서 다 보고 있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유승이 크게 놀라 하는 말이 그죠? 우리도 놀랐는데 천한 인생에 팔자가 너무나 기박하여 일찍 부모님을 잃고 정처 없이 떠돌다 다니다가 우연히 이곳에 와 대사님을 만나오니 뭐라고 불렀다? 대사님이라 불렀다 그죠? 그토록 관대하시며 소생의 성은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오는 것도 궁금했는데 근데 성까지 어떻게 알았지? 보이냐? 자 이제 충렬. 충렬은 백룡사의 큰 스님에게 그렇죠 배웁니다. 우리 영웅인데요. 도수를 배웁니다. 보통 이제 이게 영웅의 활약상을 보여줄 때 두 가지로 나오죠. 선천적으로 능력을 타고났는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건지 후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도수를 배우고 무기도 얻는다. 무기 같은 거 나올 때 우리가 또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아까 보기에서 신물이라는 말 봤잖아요. 그치? 신물. 신령스러운 물건을 갖출 거라고 뺐잖아요. 그런 거 봐야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보기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고 했죠? 조력자. 그냥 조력자 말고 앞에. 초월적 존재가 조력자였죠. 그럼 누굴까? 큰 스님 돼야 되겠죠. 이렇게 대응적인 짝을 자꾸 찾아란 말이에요. 문제는 술술 풀립니다. 그런 거 가지고 문제 내려고 보기를 깔아놓은 건데 고민의 꼬리가 안 생기죠. 자, 그래서 무기를 얻고요. 이후 정한담은 나쁜 놈이죠. 정한담은 외적과 결탁을 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무슨 나라죠? 유충렬의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우리나라 죽인다. 중국. 중국. 그죠? 원음입니다. 중국. 무슨 나라라고 했잖아요. 중국 나라 말고요. 명나라라 그랬잖아. 명나라야. 자, 명나라에 대적하는 외적들 따지면 오랑캐죠. 그럼 명나라는 누가 세운 거예요? 어느 민족이 세운 거예요? 한족이 세운 거죠. 그죠? 그 유방의 나라 한나라 할 때 그 한자 있지.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한국 할 때 한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요 한족이라 그러고 요 한족이 중국의 어떤 그런 정통성 있는 민족의 나라고 이 주변에 있는 오랑캐가 강성해지면 이 명나라를 치우고 즉 한족을 치워내고 자기들이 이제 나라를 세우잖아. 뭐 금나라, 청나라 이런 것들 다 오랑캐가 세운 나라들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이 정한담을 외적을 무찌르라고 보내놓은 명나라의 군인이었는데 요놈과 결탁을 해버렸단 말이야. 이 나쁜 놈이죠. 자, 그래서 결국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정한담이 크게 기뻐하여 옥광도사의 말대로 약속을 정하고 며칠을 지낸 후에 갑옷을 갖춰 입고 진영 문 밖에 나서며 원수를 불러서 하는 말 일단 여기까지 사람 나왔습니다. 옥광도사. 근데 정한담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옥광도사. 이마도 나쁜 놈이죠. 근데 도사를 붙였어요.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도사야 도사. 술법 쓰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도 약간은 큰 스님의 그죠?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나쁜 놈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정한 뒤 며칠 뒤에 딱 봤더니 원수가 나타났어. 그럼 여러분 정한담한테 원수는 나랑 원수지가 그 원수 아니죠? 영웅소설에서 군담소설에서 이런 진영과 진영 사이에 있는 우두머리 그걸 원수라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럼 정한담한테 맞서는 원수면 명나라 쪽의 사람 아닙니까? 누굽니까? 유충렬이죠. 얘가 지금 전쟁터에 매장으로 나가 싸우는 사람이란 말이야. 대원수 유충렬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수를 불러 하는 말 니 한가 혈기만 믿고 우리를 대적해 싸우니 자식들이 가엾구나. 빨리 나와 자웅을 결단하라. 자웅이 뭐예요? 원래 자웅을 겨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 승부를 겨뤄보자 그럴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원수가 이제 의기양양하면 자 이제 원수 우리의 유충렬도 그죠? 힘만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의기양양하며 진전에 횡행타가 자기 진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부르는 소리를 딱 들었죠. 웅성 출마하고 자 말을 타고 나갑니다. 한 번 겨루지도 않고 거의 잡게 되었대요.
이 새끼 뭐 놈이야? 한 번 교리 시작하는데 거의 잡았어. 자. 근데요, 그 영상 있잖아요. 카메라로 찍어서 좀 작아 보이는데 위에가 짧았어. 네. 네. 자, 그래서 잡게 되었더니 적진이 또한 쟁을 땡땡땡땡땡 쳐가지고 거두었다. 무슨 말인데 자기 편 위태로우니까 돌아라 후퇴하라 했겠지. 그래서 거두건을 이긴 김에 계속 쫓아가. 누가? 유충렬이. 거의 잡게 되었는데 잡지는 않았잖아. 거의 잡게 됐는데 요놈들이 자기가 전세가 불리하니까 돌아와 퇴각하라 쟁을 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에이다 잡아야 되겠다 계속 따라갔겠지. 근데 이거 알고 보니 뭔데? 함정이었던 거야. 그치? 그래서 계속 쫓아가 바로 적진 선봉을 헤쳐 달려들 때 장대에서 북소리가 나면서 난데없는 안개가 사방에 싹 가득 차. 안 보여. 그리고 적장이 간대가 없어졌어. 갑자기 음산한 바람이 막 소소하며 불어오며 차가운 눈까지 흩날리더니 지쳐 바로 앞도 모르겠다는 말이 어디 된 거지. 이거 뭔데? 전기성. 돛을 불었겠지. 누가? 옥관도사가. 그러니까 아까 저기 중략 줄거리에 바로 그 밑에서 옥관도사의 말대로 약속을 정했다 그랬잖아. 이게 약속이겠지. 오케이? 계략에 빠져든 거야 우리 충렬이가. 자, 가련하다. 아우 불쌍해. 유충렬이 적장의 꼬임에 빠져 함정에 들었으니 목숨이 경각이다. 목숨이 위태롭다. 명제 경각이라는 한자성어 있죠. 목숨이 아주 위태롭다는 말의 사자성어라고요. 뭐예요? 처음 봤어. 아니 처음 봤어요? 선생님, 예? 이거 가련하다 이것도 그 편집자로. 그렇죠. 편집점 가려나. 가련하다부터 여기까지 목숨이 경각이라까지 체크해야죠.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본 누가? 서술자가 평가를 내리잖아. 와, 얘 지금 큰일 났다. 불쌍하다. 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잖아요. 여기도 개입입니다. 네. 우리가 이 개입을 찾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서리법이라고 했지만 서리법 말고도 이렇게도 나타납니다. 왜? 예를 들어 춘향전 같은 경우에 춘향이가 수청을 거부하다가 고문을 당하고 막 감옥에 갇히고 하잖아. 그때 불쌍하다 춘향이가 수제를 지킨다고 이래 됐으니 누구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더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와요. 이런 거 보면 다 서술자가 자신의 어떤 평가를 이런 식으로 내려주는 장면으로 다 개입이 됩니다. 이제 원수가 크게 놀라. 그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연락이 지금 잡았다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신화경을 펴놓고 둔갑술로 몸을 감추고 안순법을 베풀어 이 진영 안을 살펴봤대. 뭔데? 쥐도 도수를 부리고 있잖아. 얘도 전기성. 신화경을 펴놨다고 했으니까 신화경이 자세히 뭔진 몰라도 딱 이런 건 아니겠고 책이겠죠, 그죠? 어떤 술법을 그지 어떻게 하라는 어떤 책이겠죠. 자, 그래서 토굴을 깊이 파고 토굴 문제도 또 나왔네요. 지금 사방이 안 보여, 그죠? 이 뭐야 싶어가지고 일단 두갑술에서 몸을 감춘 뒤에 어떤 안순법을 베풀어서 그 진영안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토굴을 깊이 파놓고 그 가운데 장창, 긴 창, 그리고 검극, 칼끝이 삼대같이 버려져 있더라. 뭔데? 굴을 하나 파놓고 여기에 칼 뾰족뾰족 같은 것을 딱 심어놨더란 말이야. 그럼 지나가다가 빙! 하겠죠, 그죠? 안 보이니까, 그지? 근데 지금 다 봤단 말이야, 지가. 그럼 뭐 하겠어? 또 안 밟고 지나가겠지. 자, 그래서 사방의 신장이 나열하여 독한 안개 모진 모래를 사방으로 뿌리면서 함성 소리 크게 질러 항복하라는 소리가 천지에 진동하는지라 그랬어. 사방의 신장들이 나열했대요. 신장이라는 말도 자주 나옵니다. 고도소설에서. 신장이 뭐겠어? 신 같은 장수야.
그러니까 우리 박시전 보면 여러분, 박시전 알잖아. 박시전에 도수를 부려가지고 박씨가 그 자기 집 주변에 있는 나무나 이런 것들 막 변신시키잖아. 그때 신장들로 변신합니다, 다. 다 또 도수를 지금 부려놓은 장면이야. 자, 그래서 원수가 그제야 간계, 아주 간사한 계획에 거기에 빠진 줄을 알고 신화경을 다시 펼쳐 육정육갑을 베풀어 신장을 호령하고 풍백을 바삐 불러 구름과 안개를 쓸어버렸대. 역시 도수를 부렸던 거죠, 그죠? 뭐 바람과 이런 것들을 다 관장하는 신들을 불러가지고 이 지금 안 보이는 안개를 싹 거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시 명랑한 푸른 하늘과 밝은 해가 일광주를 희롱하고 장성검은 번개되어 적진이 요란하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장성검에서 검자 붙었으니까 이건 칼이겠죠. 누구 칼입니까? 유충렬의 칼이겠죠. 그래서 적진이 요란하다는 겁니까? 이제 이 유충렬이가 앞이 보이니까 자기 칼 들고 확 적진에 들어가서 또 확 들고 들어갔겠죠. 적진을 살펴보니 무수한 군주이며 진영의 모든 복병들이 둘러싸서 100만 겹을 에워싸고 있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 죽이려고. 장대에서 막 북치면서 군사를 재촉한단 말이야. 나가 싸우라고. 원수가 분노, 화가 났어. 일광주를 다시 만지면서, 아까도 일광주 있었죠. 두 번째 끝에 일광주를 희롱하고 장성검은 번개가 되어 그랬으니까 일단 장성검은 칼이니까 무기일 거고요. 지금 이거 왜 체크할 것 같아요? 신물이니까요. 주로 끝났어요. 검은 칼인 거 알겠고요. 다른 거 필요 없이 끝에 보세요. 주로 끝나면 이거 뭐야? 구슬을 줄 줄 알았어요. 구슬 같은 거야. 그러니까 빛이 나는 거겠지. 그러니까 아까 밝은 해가 일광주를 희롱한다 그랬으니까 요 안개를 싹 걷고 난 뒤에 일광주를 싹 만지면서 그지 명랑한 하늘을 만들어냈겠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일광주를 다시 만져 용린 갑을 다스렸대. 그때 갑자로 끝났어. 뭘까? 갑옷이겠죠. 갑옷. 그걸 다스리고 천사 마로 끝났으니까 말이겠죠. 그러면 유충렬의 말입니다. 천사마. 를 채찍질하여 좌우의 진영 안에서 호통을 치면서 좌충우돌 횡행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뭔데? 이 적진에 들어온 거잖아. 장졸들 막 다 죽이고 있겠죠 지금. 그러면 이제 호통 소리 지나가는 곳에 번개불이 막 일어나면서 번개불이 또 일어나는 곳에 뇌성병력이 진동한다. 뭔데? 천둥번개가 웅웅꽝꽝 하는 거야 지금 막. 그러니까 군사와 장수가 막 넋을 잃고 이 뭐야 이거 뭐야 막 했겠죠. 모든 장수들이 귀가 먹고 눈이 어두워 자기 군사를 제가 모를 정도가 돼버렸어. 뭔데? 도술 부렸다는 얘기잖아. 유충렬이의 맹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자, 이래 서로 밝혀 너무도 분주할 때 장성검은 동쪽 하늘에 번뜩하고 오랑캐 적이 쓰러지고 칼이 왔다 갔다 한 자리에 적이 다 쓰러지고 있어. 서쪽 하늘에 또 번뜩하니까 그 앞뒤에 있던 군사가 다 나가 죽으니 추풍낙엽 볼만하더라. 이거 비유적 표현이죠. 칼에 쓰러진 병졸들이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 같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릉동원의 붉은 물이 흐르나니 핏물이다 그랬다. 즉 뭔데? 이 군사들의 시신에서 나오는 그 물이 핏물 아니겠습니까? 자, 선봉 제일 앞에 있던 선봉 중군을 다 해치고 이거 선봉 중군은 누군데? 나쁜 놈들 대장이겠지, 그지? 여기 요만 말고 이 군사들을 또 이렇게 또 다스리는 중군장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장수입니다. 제일 맨 앞에서는 선봉장 중군 다 해치고 적진 장대에 달려들이 정한담이 이제 드디어 나왔네. 칼을 들고 이 대상 위에 있는데 호통 소리 크게 하면서 장성검을 높이 들어 큰 칼에 베어 들고 후군에 또 달려드니 이때 황후와 태후가 적진에 잡혀가서 토굴 속에 소리치며 하는 말이 자 그러면 누가 잡혀있어? 우리 명나라 왕인 황후와 지금 태후가 왕비죠 그죠? 황후와 황제의 아내가 황후입니다. 그리고 태자의 아내겠죠? 태후가 적진에 잡혀가면서 막 외칩니다. 저기 가는 저 장수는 행여 명나라 장수인데 우리 고부 살려주세요 그랬어. 자 저기 가는 저 장수는 문맥상 유충렬이겠죠? 분명 우리나라 명나라 장수인데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외친 거야. 근데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 고부라고 불렀지. 여러분 혹시
고부간의 갈등이란 말 들어봤네? 고부간의 갈등이면 누구와 누구 사이야? 시엄마와 며느리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황후가 시엄마라면 태우는 뭐 며느리라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그 관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원수가 분한 기분이 등등하며 적진에 막 달려가다가 이 슬픈 소리가 나니까 이 고부가 외치는 소리였지. 천사말을 그곳으로 이제 달려가 급히가 말에서 내려 말하기를 소장은 동성문 안에 사는 유주부의 아들 유충렬이 온대. 자, 아빠 이름 나왔다. 이름이 아니고 아빠 소개했다. 아까 아빠 이름은 유심이라 그랬지. 지금 유주부라 그래서 주부 대스님 하우스 와이프 아니고 입주부는 벼슬 이름이에요. 벼슬 이름. 그래서 유시민 아빠고 아빠의 벼슬이 주부였어. 그죠? 유주부. 유주부의 아들 충렬이 온데 아빠 원수를 갚으려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달려와서 정문거를 한 칼에 베고 그 후에 최일기와 마령을 잡고 그리고 마지막 한담의 목을 베려 이곳에 왔으니 소장과 함께 본진으로 갑시다. 그랬어. 그러면 일단 충렬이가 한 말 안에서 아빠의 원수를 갚으려고 이 먼 길을 내가 마다하지 않고 왔대. 그죠? 그러면 이 아빠의 원수를 갚는다는 건 개인의 집안의 원한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개인의 복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칼에 베고 또 누구누구 잡고 또 누구를 베려고 왔다 이런 식으로 그간에 자기가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할 것인지를 지금 간단하게 이 문장 안에 넣어서 소개했어요.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하죠? 요약적 제시. 자, 이제 황후와 태후가 이 말을 듣고 톡을 밖에 나와 원수의 손을 잡고 치사하여. 갑자기 치사? 뭐야? 고맙다고 살해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죠. 하는 말이 그대는 분명 유주부의 아들인가? 어디가 이렇게 장성해서 이런 명장이 되었는가? 그대 아빠는 지금 어디 있뇨? 장군의 힘을 입어 우리 고부를 살려내어 백발이 성성한 이내 몸이 황제 아들을 다시 만나보고 곱고 고운 젊은 얼굴 내 며느리 황제 난군 다시 보게 되니 그 공로 그 은혜는 태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어도 잊을 수 없고 천지가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되더라도 잊을 가망이 전혀 없네. 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 이 고마움. 그지? 이때 쓸 수 있는 여러분 한 사자성어 보겠어요. 백골난망이다 이런 말 쓰죠. 그죠? 문제 있었나? 저는 내가 되게 잘 알아. 뼈에 새겨 잊지 않겠다. 그치? 그리고 다른 말. 풀을 맺어 은혜를 갚겠다. 결초 보은하겠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머리를 베어 신을 삼고 혀를 빼어 창을 받아 100년 3만 6천 일에 날마다 이곳서도 그 고마움을 어떻게 다 갚을까요? 못 갚는단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도 서리법이지만 이거 개입이 다 하면 안 돼요. 왜요? 이거는 대화 글 속에 있는 거잖아. 그럼 서술자가 아니고 등장인물이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아닙니다. 서술된 부분에서 찾으셔요. 서리법은. 자, 그래서 본진에 돌아가서 내 아들 어서 보세. 한마디로 이 비부는 뭔데? 내 살려줘서 땡큐. 그죠? 땡큐. for coming. 와줘서 고마워. 그죠? 이거였어요. 이렇게 원수가 이제 절을 하고 황후와 태후를 바삐 모셔 본진에 돌아와 정한담의 목을 내어 황제 앞에 바치려고 칼 끝에 빼어보니 진짜는 간데없고 뭐야 이거? 허수아비 목을 베어왔더라. 뭔데? 도수를 배웠겠지 얘도. 그지? 정한담도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보통 내기 아니에요. 살아있습니다 아직. 원수가 속았어 분노하며 다시 싸움을 도두더라 그랬습니다. 일단 나오는 게 여기까지였는데요. 자, 추가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정한담 유충렬은요 여기는 좀 소개가 안 되지만 우리 이거 모티브 많이 만났죠? 뭐예요? 적강 모티브. 적강이 뭐예요? 천상계 인물이 인간계로 내려온 이야기들 적강 소설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설 적강 소설이에요.
즉 두 사람 모두 다가 원래는 하늘나라 천상계 인물이었어요. 천상계에 있다가 옥황상제 앞에서 이 둘이 싸운 거야. 그래서 옥황상제에게 노여움을 사가지고 둘 다 인간 세계로 내쳐진 거야. 근데 인간 세계로 넘어왔는데 여기 인간 세계에 또 싸워.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나쁜 놈 악당을 물리치고 유충렬은 다시 천상계로 복귀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안 나왔지만 천상계에 있었을 때 썼던 이름들도 있어요. 별자리 이름을 씁니다. 무슨 성 해가지고. 혹시나 나오게 되면 그런 질문이 있으면 아 그게 이 장면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세요. 자 관련 문제는 여러분들 일단 31번에 아까 기억의 큰 산이었는데요. 실제 이제 여러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문제 풀었어야 됩니다. 자 일단 가장 적절한 걸 물었는데요. 큰 산에서 인물이 무슨 권위를 내세웁니까? 자신의 어떤 위세와 권력의 힘을 막 뽐내는 그런 게 권위인데 전혀 없죠. 너무나 신령스러운 산이라고 한다는 점 그리고 이 속에서 백룡사 절이 있었고요. 큰 스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자 그리고 2번 니은은 아까 토굴이었죠. 이 토굴은 함정을 파놓은 곳이었습니다. 그지? 갈등이 해소되지 않죠. 3번 기억은 인물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공간이다. 여기 인물이란 그럼 유충렬이 되겠죠. 그죠? 유충렬이가 당연히 아까 신령스러운 산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니은과 달리니까 여기는 자기가 죽을 곳이죠. 달리 맞죠? 자, 니은이 무슨 유대감이 형성되겠습니까? 그리고 5번에 기억이 모두가 고난을 겪는 공간이다 했는데 니은은 고난을 겪겠죠. 기억은 아니었죠. 오히려 도움을 받는 공간이었습니다. 32번에 1번 황후는 유충렬의 도움으로 본진에 돌아왔다. 아까 돌아왔죠? 하지만 정한담의 얼굴은 없어졌어. 2번 유충렬은 정한담의 목을 베어 황제 앞에 바쳤다. 목을 베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잖아. 허수아비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틀렸지. 정답. 나머지 다 맞으니까 읽어보시고. 자, 아까 우리 A는 내가 아버지 원수가 앞으로 왔다가 요래요래요래한 놈들 잡아다가 이제 본질로 돌아갈 거야 했던 얘기입니다. A는 과거 사건을 근거로 들며 문제 해결을 유보하고 있다. 유보는 미룬다는 얘기잖아요. 전혀 그런 얘기 없습니다. 4번에 B는 아까 우리 살려줘서 고마워 땡큐 하는 그 장면이었죠.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건 괜찮아. 왜? 아까 뭐 태산이 무너져 평지가 되고 뭐 천지가 변해 푸른 바다가 되고 뭐 이런 말 했잖아. 이 고마움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는 말을 좀 더 과장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건 맞아. 그지? 그런데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설득이 아니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있는 건데? 자, 그래서 뒤에서 틀렸네요. 다음, A, B는 모두 대상에 대한 평가를 제시했다? 그럼 대상은 유충렬인데 평가를 제시한 건 없죠. 그리고 행동 변화를 요구했다도 없습니다. A, B는 모두 자신의 신분을 언급한다 그랬는데 A에서는 소장, 유충렬은 누구누구 아들입니다. 이런 거 했었잖아. 자기 소개하기 있었지만 B는 없었죠. 네. 그리고 또한 A가 신분을 언급한 건 좋은데 자신의 말에 대한 상대의 의심을 해소하기 이런 건 아니다. 그지? 어쨌건 B는 확실히 다 틀렸고요. 5번에 A는 이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고 뭔데? 아빠 원조 갚으려고 달려왔다가 그 전에 전문가를 먼저 배웠고 이런 것들 다 정보를 전달한 거겠죠. 그리고 B는 변화된 현재 상황에 대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변화된 게 뭔데? 아까 잡혀있다가 너가 와서 풀렸으니까. 자, 그래서 맞는 말 되겠고요. 34번에 1번 강낭대를 중심으로 하는 서사가 각서를 통해 유충렬의 서사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그렇죠. 여기서 잘라서 유충렬 넘어갔죠. 그죠? 단절 기법 아까 나왔고요. 2번 백룡사의 큰 신임을 만나는 부분에서 초월적 조력자가 영웅의 잠재 능력을 표출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조심해야죠. 큰 스님 만난 것도 맞고 초월적 조력자가 되는 것도 맞아. 근데 영웅의 즉 유충렬의 잠재 능력을 표출시키는 모습까지 확인한다 그랬는데 그런 것까지는 없었어요. 그냥 도수를 가르친다라는 정도의 말은 언급됐지만 그게 표출되는 모습까지는 장면은 안 나왔다. 조심해야 돼요. 나머지 다 맞는 말인데 우리 5번만 살펴볼까요? 황후와 태후가 토굴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부분이 있었죠. 일반 백성이 전란으로 겪은 순환을 재현해서 공감시켰던 부분이다라는 그 말이겠죠. 그럼 여기서 황후와 태후가 왕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죠? 그리고 여기 관련 문제인데 요거는
변형 문제 2개가 있거든요. 요거는 한 번에 다 풀어보지는 말고 시간 텀을 좀 두고 좀 띄엄띄엄 푸세요. 한 번에 다 풀지 말고. 그리고 오늘 비책에 나왔던 유축열변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책 챙겨오세요. 수고했습니다.